네, 안녕하십니까. 오세훈입니다. 시간이 지금 아마 제가 발표할 그 시간이 거의 끝나가는 시간에 지금 제가 시작하게 됐는데요. 좀 간략간략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그 가동원전 규제 검사, 감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만은 오버사이트 의미로 체계를 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좀 개선보다는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현재 가동원전의 규제 검사에 어떤 문제점들이 있고 어떤 좀 상황인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 검사와 관련해서 그런 국제 기구의 요건이나 기준, 지침들은 규제기관에서 어떻게 검사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러한 부분을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미국, 또 특히 검사 경우에는 일본 검사 제도를 저희가 들여왔기 때문에 일본, 그리고 우리 그 원자력 안전위원회 현재 검사와 관련된 그 방향들을 좀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감독 체계를 개편하려면 어떤 틀을 가져야 되고 어떤 수행 체계로 일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드린 내용과 좀 관련이 되는데, 어떻든 우리가 킨스가 생기고 발족하고 나서 80년대 초반에 규제 검사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유럽 또 일본 이런 데를 출장을 갔고요. 그때 이제 유럽 쪽에 둘러본 나라는 이제 프랑스, 스웨덴을 둘러봤고 일본을 둘러봤는데, 기본적으로 규제 기관이 능동적으로 검사나 시험들에 관여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일본이 수행하고 있는 검사, 즉 정기검사가 바람직하다는 판단하에 일본 검사 틀에 우리 제도를 이제 도입을 해서 거기에다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는 QA 검사를 넣어서 실적으로 이제 검사를 해왔고, 그동안 여러 번의 어떤 검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얘기를 드리겠지만 현재는 저희 검사 방법이 세계적으로 유일한 그 항목별 그러니까 리스크나 안전 중요도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는 항목별 검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좀 개선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규제 환경이나 이런 변화 이런 것들을 담지 못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 드린 대로 우리 문제점을 좀 살펴보고 규제 감독 체계 개선 방안을 좀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원자력발전 안전규제 활동은 가동원전과 건설원전으로 나눠서 이러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동원전에서는 이제 그 정기검사, 그 다음에 지역 사무소에서 하는 수시검사, 즉 일상검사, 또 그 에이틴 크라이터를 확인하는 품질 보증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이제 심사 쪽으로는 주기적으로 우리가 주기적 안전을 평가를 하고, 계속 운전을 하고자 하는 자는 5 내지 10년 전에 PSR 보고서하고 수명 평가, 또 LER 이런 보고서를 제출해서 계속 운전 여부를 이제 확인받는 이러한 규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만 별도로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은 검사가 있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기검사와 가동원전이기 때문에 이 지역사무소, 수시검사 이에 대한 문제점, 또 개선 방안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검사의 이제 문제점이 뭔가, 이것은 이
정기 보수 기간 최근까지 그러니까 지난해 4월에 상시검사 체계로 원안위가 규제검사 틀을 일부 바꿨습니다. 그래서 즉 기존에는 5벌 중에만 정기검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5벌을 하기 위해서 발전을 정지할 때부터 5벌이 끝나고 발전소가 전 출력을 낼 때까지가 정기검사 기간이었는데 원안법 시행규칙을 바꾸면서 이렇게 정비 또는 행렬료 교체 후에 전 출력 운전을 재개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속 운전하는 기간 동안 검사를 하고 또 정비 또는 교체한 후 전 출력 운전을 재개하는 날까지를 정기검사 기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운전 중에 상시검사를 하겠다. 근데 이와 같은 방법은 지금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고 그 전에는 오버홀 기간에 검사를 했고 일본에서 우리가 제도를 들여왔기 때문에 일본도 2000년까지는 우리와 같은 방법으로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후쿠시마 사고 나고 IRS 수검을 받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검사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실질적으로 2000년 거기도 4월부터는 미국의 ROP 제도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ROP 틀로 미국도 일본도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검사 항목별 검사를 하는 나라는 우리 규제기관이 유일하다. 얘기를 좀 드리고요. 그러면 이 가동연료 검사는 수시검사는 앞에 얘기 드린 대로 지역 사무소에서 킨스에서 파견된 주재 검사원들과 함께 일상적으로 발전소의 운전 상황을 파악한다든지 기타 규제 활동을 하고 있고 정기 검사는 킨스에 유임이 돼가지고 킨스에서 이제 책임지고 일을 하는데 이 검사는 사실은 11개 시설의 성능 유지, 즉 사용자 검사부터 합격한 상태로 성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또 운영기술 능력에 대해서 인적 요소나 뭐 절차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뭐 등등을 파악하는 운영기술 능력 분야 5개 분야를 검사를 하고 있고 QA 검사는 오버홀이나 행렬료 교체와 무관하게 실적으로 우리 기술기준 규칙에 있는 18개 기준 또 텐셔펄 어펜딕스 P50의 어펜딕스 B에 있는 그 크라이테리아대로 실제로 품질 보증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운전 중 원전에 대해서 검사하는 그런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시검사 틀로 바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세월 2호기에 지난해 4월부터 적용을 하고 있는데 보면 상시검사가 기반검사와 심층검사라는 카테고리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기반검사에 보면 기존에는 오버홀 중요한 검사를 했는데 운전 중에도 실제로 운전 중에 하는 그 서베일런스 테스트나 텍스백에 관련된 그 시험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검사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층검사 카테고리로 운영 능력과 기술 능력을 나누고 뭐 현안적 사고관리 계획 이렇게 나눴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은 기존에 정기검사에서 했던 항목들을 심층검사라는 카테고리로 묶은 것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운전 중에 하는 검사만 실적으로 좀 강화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검사 방법이나 검사 틀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그 현황을 보면 문제점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앞에 얘기 드린 대로 실지 검사에는 비안전 설비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조물 개통 설비에 대한 기기에 대한 기능이나 성능 확인에 중점을 둔 검사. 그러니까 안전 중요도나 리스크를 고려한 그레이드 어프로치가 고려되지 않은 그러한 검사를 하고 있다. 이것은 국제 기준으로 봤을 때 국제 기준에서는 그레이드 어프로치를 심사가 됐든 검사가 됐든 또 엔포스먼트가 됐든 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검사 방법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사 활동이 앞에 얘기한 대로 성능이나 기능 확인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사항을 발급해가지고 그 지적사항을 팔로우하는 꼭 시정조치를 하는 그러한 데 검사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자의 안전의식이나 기타 그 책임 역할을 강화한다는 그런 게 아니고 약화시키는 그리고 실적으로 모든 항목을 동일한 그 항목으로 성능이나 기타 이런 것들 무관하게 투입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안전 성능을 스스로 좀 이렇게 높이기 위한 그러한 유인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험 및 보수에 대한 평가에 국한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소 전체의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즉 원전의 종합적인 안전성 수준 확인에 한계가 있다. 종합적인 안전성 수준을 확인하고 있지 않다. 즉 종합적인 안전 수준을 확인이 돼야 성능이 저하되는 원전이 어떤 원전인지 이런 것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사업자 안전관리 활동, 즉 인적 조직적 요인, 또 안전중시 업무 환경, 이건 안전문화라고 표현을 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사가 미비하다. 그리고 개별 기기 항목에 대해서 100여 개 남짓되는 그 검사 항목, 거의 전수검사 개념으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이 중요한 SSC나 안전관리 활동,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 대한 검사가 효과적으로 되고 있지 않고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또 우리 검사 항목이 고시나 법령에 시설별로 11개 시설에 대해서 나열이 됐기 때문에 뭔가 프랙시드를 가질 수 없는 그런 검사 체계의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지역사무소 문제, 이건 이번에 또 새롭게 좀 살펴보니까 현장 규제 활동 강화를 위해서 원안위 인력을 늘리는 어떻게 보면 그 창구가 됐어요, 사실은. 현장 규제를 강화한다. 그러면서 지역사무소 인력들을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밑에 표에 보시면 지금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62명이 파견되어 있어요. 킨스 직원 28명을 포함해가지고. 이 정도 인력이면 정말 현장에서 많은 일을 해야 될 인력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역사무소에 주어진 일은 수시검사예요. 운전 중에 원전 규제 감. 그런데 앞에 상시검사 틀로 가면서 운전 중에 규제 검사도 킨스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검사 간에 어떤 그 연계, 이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 정기검사는 킨스의 위탁준 업무고 수시검사는 고유하게 원안위에서 현장에서 규제 활동을 어떻게 보면 위탁하지 않고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규제 자원의 비효율성,
그 다음에 기반 검사에 킨스가 하는 운전 중의 검사와 중복, 또 연계, 이런 문제점들 크게 한 겁니다. 미국 경우나 이거 보면은 리전 오피스도 있으면 레지던트 인스펙터가 사이트별로 2명, 최소 2명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인력으로 ROP 틀에서 베이스라인 인스펙션을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인력이라면 정말 현장에서 충분히 사이트의 그 운전 중의 검사는 다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맨파워다. 그리고 사실 원하는 인력들이 이렇게 있지만 좀 죄송스러운 얘기인데 이분들이 킨스 분들이 함께 가야 일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 명확한 일을 주고 그 역할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이 모색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검사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해본 것들이 저도 킨스 했을 때 2006년, 7년 이때 2년 동안 리피 그 리스크 정보 활용 정기 검사 틀을 마련해서 시범 적용 전 원전에 확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그레이디드 피리어드 인스펙션 GPI 방향으로 가는 걸로 이렇게 추진을 했는데 결국에는 검사원들 컴플레인 여러 가지 뭐 또 수용성이 많이 낮았어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 중단이 되고 또 이 그동안 운전중의 발전소에서 그 인적 오류가 많이 생기니까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인적 오류에 대한 재발 방지를 마련해라. 그러니까 이제 킨스에서 인적 수행도 정기검사 휴피 피어릭 인스펙션인데 인스펙션이 빠졌는데 휴피도 2007년도에 했는데 이것도 어쨌든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성능에만 치우친 정기검사 관행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 노력을 했지만 실제로 이런 것들이 제도 틀 내에서 명확하게 어떤 그 개선한 것이 없이 자꾸 검사 내용, 항목 이런 것만 추가해가지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항목별 베이스 안전 중요도나 리스크를 고려하지 않은 항목별로 정해진 항목별로 법에 명시된 대로 검사를 하는 그런 규제 검사 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이제 표로 정리하면 이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국제 규제 검사 관련해 국제 기준에서는 그럼 어떻게 검사 활동을 하도록 돼 있냐? 뭐 펀더멘탈 세이프티 프린시플에서는 모든 시설 활동에 차등 검사, 차등 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하라. 그리고 안전에 대한 어떤 프라임 리스폰시빌리티는 사업자에게 있다. 얘기 드린 대로 국가 정책에도 그레이드 어프로치가 들어가야 되고 심사할 때, 검사할 때 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하라. 방사선 리스크에 비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엔포스먼트도 차등 접근법에 따라 규제 조치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GSG 13이라는 게 규제기관의 기능과 프로세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IA 지침인데 여기 보면 규제기관의 검사를 할 때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파악해봐라. 그리고 운영활동, 그 다음에 유틸리티가 감시하고 있는 그 결과들, 특히 직원의 역량,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의 역량, 그 다음에 안전 문화, 그리고 검사는 GSR 리퀘어먼트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요건 29 이렇게 하고, 검사의 우선순위와 빈도, 방사선 리스크나 사고 발생의 잠재성 이런 거에 따라 결정해서 검사 활동을 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효과적인 관리 시스템을 가거나 문화 문제, 그다음에 사업자가 필수 역량 문제, 앞에 얘기한 것 방법. 그다음에 실제로 문제가 뭔지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유틸리티가 갖고 발전소를 운영하는지 이런 걸 파악하도록 돼요. 그다음에 이 검사 빈도나 검사 영역 이런 것도 그레이드 어프로치에 기반해서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안전변수. 이게 세이프티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안전 성능 지표도 사업자가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도 검사 대상에 포함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검사에 투입되는 업무 활동 수준 이것도 안전 중요성 고려해야 되고, 이 성과라는 표현은 이게 퍼포먼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SSC에 대한 성능이 아니고 사업자 라이센스의 퍼포먼스, 그런 전반적인 부분이 다 포함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라. 그리고 집행 부분도 앞에 얘기한 대로 차등적 방법에 기반해서 엔포스먼트를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그러면 앞에 문제점들을 얘기 드렸습니다. 우리 국내. 우리 검사 틀내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냐. 많은 부분이 미흡하고 그레이드 어프로치를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된 방향으로 규제 검사 틀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규제 감독하고 있는 건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리액터 세이프티, 레디에이션 세이프티, 세이프가드, 시큐리티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눠서 코너스톤을 7개 만들어서 이것들에 대해서 성능 지표나 검사 과정에서 베이스라인 인스펙션 과정에서 파인딩 사항들에 대한 안전 중요도를 평가해서 발전소의 등급을 결정하고 그 수준에 따라 가지고 발전소를 관리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전 중요도를 평가하고 성능 지표를 평가하는 이유는 발전소의, 그러니까 성능이 저하된 발전소가 어떤 거냐를 찾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중에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게, 그래서 제가 원문 그대로 이걸 따왔는데요. 크로스커팅 에리아라는 게 있어요. 이건 공통적으로 이와 같은 코너스톤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크로스커팅 에리아로 3개로 별도로 분류를 해서 이러한 성능 지표로서 확인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에리아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한다. 그래서 보면 휴먼 퍼포먼스 쪽에서는 사업자의 의사결정, 과정이 적절했는지, 또 이 리소스의 가용성과 적절성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문제 식별 확인, 해결, 이것은 우리 캡 운영하고 있어 한손에 콜렉티브 액션 프로그램, 그 다음에 운전 경험 반영 이런 것들을 제대로 잘 하고 있는지를 이 요소에서 P&ID라고 하는 이 요소에서 확인한다. 그 다음에 안전 중시 업무 환경, 이거 안전 문화라고 했어요. 이게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두려움이나 우려 없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에서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 크로스 코팅 에리아의 안전주시 업무 환경 요소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이걸 종합적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는 이렇게 스레스홀드 값을 정해서 발전소가 정지가 몇 번 됐느냐, 또 안전계통 고장이 몇 번 일어났느냐, 방사능 그 피폭자, 누출, 기타 경남 용기의 인테그리티는 그 어떻게 되느냐, 뭐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스레스홀드 값을 정해놓고 그걸 이제 넘으면 그 등급을 매기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은 베이스라인 인스펙션에서 리스크 인폼드 베이스라인 인스펙션이에요. 그래서 발견된 어떤 지적사들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가 도대체 어느 정도 되는지를 SDP 프로세스를 통해서 평가를 해서 엔포스먼트를 하고, 이 성능 지표하고 이러한 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파인딩 사항에 대한 중요도, 리스크의 시그니피칸트 디터미네이션 프로세스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발전소의 등급을 5등급으로 결정을 해서 문제가 있는 발전소는 정지, 문제가 없는 발전소는 기존의 어떤 그 규제 방법으로 베이스라인 인스펙션을 한다든지, 또 문제가 있으면 뭐 보충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그레이드 어떤 엔포스먼트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4단계, 5단계 이렇게 구분을 해서 종합적으로 발전소의 어떤 안전 성능이 저하되는 발전소가 있는지 없는지 이를 이제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서 평가를 해서 그에 따라서 규제 조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미국은 2000년부터 ROP를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 일본은 이보다 20년 뒤진 2020년부터 ROP 툴로 갔고요. 근데 우리는 일본에서 배운 방법을 여전히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이 ROP 핵심은 앞에도 얘기했지만 발전소의 안전성 수준, 즉 라이센스 퍼포먼스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거 보고 이 라이센스 퍼포먼스를 파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ROP는 안전성 수준이 어느 정도 됐는지를 평가하는 프로세스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발전소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 이유는 3가지 이유. 그러니까 규제 결과를 일반 국민들 쉽게 커먼 랭귀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규제 자원을 문제가 있고 위험한 발전소에 집중적으로 관여할 수 있도록 규제 활동을 할 줄 하겠다. 그러한 효율적 활용 측면, 그레이드 레귤레이션. 그다음에 안전성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발전소를 조기에 식별하게, 어떻게 보면 이 목적이 제일 크다는 거죠. 그래서 라이센스의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규제를 스스로 사업자, 일반인들한테 이 발전소에는 안전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제기관이 이런 ROP 프로세스를 거쳐서 평가를 해서 결과를 알려준다는 목적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NRC 홈페이지 ROP에 가보면 ROP는 다음 목표를 달성해서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명확하게 써놨어요. 세이프티를 유지하는, 그리고 NRC의 어떤 미션은 세이프티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가 이 규제 프로그램의 어떤 퍼블릭 컨피던스를 인핸스 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표로 RP를 수행한다. 그 다음에는 이 효율성과 효과성을 개선하게 하는, 또 규제 부담을, 불필요한 규제 부담을 줄이는 이러한 목적으로 RP를 시행을 하고 있다. 그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베이스라인 인스펙션 프로그램 쪽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이 검사는 리스크 시그니피칸트한 어떤 활동이나 어떤 시스템, SSC에 집중해야 된다. 그럼 리스크 시그니피칸트가 뭐냐? 여기에 설명을 잘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활동이나 시스템. 그리고 두 번째가 사고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사고 결과가 큰 이러한 곳에 집중하는 그러한 검사가 베이스라인 인스펙션이고, 이게 리스크 시그니피칸트한 어떤 활동이나 SSD에 포커싱 하는 검사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같은 어떤 의미에 견접하실 때 우리나라의 현재 규제 틀은 이런 것들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그야말로 법에 명에 있는 항목별로 가서 시험하는 것 입히하고 절차서대로 했어. 절차서의 억선스 크라이테리아대로 기기가 작동해. 오케이. 임계진 회의에서 임계 갈 수 있다.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그 일본도 앞에 얘기해 준 2000년 4월부터 미국의 ROP를 벤치마킹 해가지고 후쿠시마 이후에 한 4, 5년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미국 틀과 같은 틀로 틀을 바꿨습니다. 그 이전에는 뭐 여러 가지 6개 뭐 검사가 있고 이래가지고 너무 복잡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번 그 생각하고 그쪽으로 다음 발표가 또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건 일본 것은 거의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의 그 감독 제도의 기존의 것을 보면 우리하고 거의 같은 문제죠. 이것도 검사 항목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문제들을 개선했다는 거죠. 이렇게 전후 보면 거의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현재 검사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이걸 보면 이제 세계 나라를 비교해 보면 미국은 어떻든과 일본은 이러한 ROP 툴로 갔어요. 그리고 리스크나 어떤 안전주의를 고려한 그러한 또 성능 지표나 파인딩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툴로 갔는데 우리는 브랭크다. 그리고 사업자 책임 역할도 보면 미국 경우는 정책 성명, 안전문화 정책 성명에 분명하게 이렇게 사업자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일본은 법에 넣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행히 원자력 안전정책 성명에 이런 부분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기관의 검사로 그 사업자 책임이 줄어들지 않는다. 또 설계자나 그 보수 기관에도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오직 사업자 책임이다. 이런 말을 우리 안전정책 성명에서 하고 있고요. 이 접근 방식, 안전관리 활동이나 체계, 이것은 크로스 커팅 에리아가 우리는 전기검사의 운영기술 능력이라 하고 있는데, 앞에 얘기 드린 휴먼 퍼포먼스나 문제 식별 및 해결, 그 다음에 안전중시 업무 환경에서 모니터링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거의 그 내용에 견줄 수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보 제공, 우리도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는 유틸리티가 규제기관에 제출하고 있는데 이건 규제 활동에 쓰는 게 아니고 소통 목적으로 쓰고 있다. 그래서 이 틀을 비교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레이드 어프로치도 하고 있고 RP 툴로 가고 있지도 않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 쪽에서는 보면 이걸 비교해서 보면 이런 시사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 거냐?
그래서 결국에 규제 검사는 저는 이 검사 활동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항목별로 검사해가지고 그 뭐 성능을 만족한다 이러면 오케이 이게 아니고 실적으로 안전화된 발전소를 찾아내는 이러한 생각으로 규제 검사 틀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검사원들이 인식하고 규제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 SS의 성능이나 리스크 정보에 기반한 차등 규제로 가동운영 규제 감독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검사에 뭐가 계속 더해가지고 뭔가 틀을 바꾸려 하지 말고 완전히 저는 개인적으로 새롭게 틀을 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리스크 정보를 활용하고 퍼포먼스 베이스 그레이드 어프로치로 규제 틀을 만들어서 제가 이건 뭐 이름을 붙여봤는데 리스크 정보를 활용한 성능 기반 종합적인 차등 규제 감독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리스크 인포먼드 퍼포먼스 베이스드 그레이디드 레귤레이터리 오버세트 프로세스 그 RIPB GRP라는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그 프레임워크는 지금 미국이나 일본과 이건 비슷한데 아마 이 킨스가 하라 하면 아마 이 방사능 안전까지밖에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시큐리티, 통제 기준을 하면 또 규제 감독 활동이 있기 때문에 이것까지 포함을 해서 코너스톤은 이렇게 나누고 여기에 중대사고 대처 이게 들어갔는데 우리도 중대사고까지 이제 법제화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확인도 또 사고관리 계획서에 대한 검사도 현재 킨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상 대응만이 아니고 중대사고 대처 부분에 대해서도 검사에서 확인이 돼야 되고 공통 요소는 이런 것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는 퍼포먼스 인디케이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이 결과와 그 다음에 규제 검사 또 크로스 코팅 에리아에서 공통적 요소도 평가하는 것을 안전중요도 평가를 해서 안전 수준을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종합적으로 발전소의 안전 수준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규제 조치, 소통 활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행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틀을 마련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 심의, 보고 심의 후에 이 개편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이익을 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가 킨스에 많이 있습니다. SP도 마련했고 SPI에 대한 거, 리피도 앞에 얘기도 했어요. 그리고 유틸리티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SP를 마련해서 실적으로 문제사항들이 발생하면 그 프로세스를 확인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크게 지금 좀 늦었지만 이걸 마련하는 건 그렇게 문제가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 만들어야 되죠. 미국도 검사 절차도 이런 게 41개 정도 되죠. 베이스라인 인스펙션. 이거 일본도 있으니까 이거 참고해서 마련하면 된다고. 만들면. 근데 중요한 것은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또 특히 이 리스크 인포먼드 레귤레이션을 갔을 때 이 수용성을 확보하는 이런 것들이 준비 단계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보고 이런 것들이 마련되면 시범 적용 또 전원전 확대적 이런 쪽으로 이 방향을 가야 된다 이렇게 감히 제안을 드립니다. 예. 예,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여기 간단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보니까. 근데 베이스라인 인스펙션의 ROP라는 이제 베이스라인 인스펙션인데 그거에 좀 전제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결정적인 SSC 이 등급 분류가 이미 고시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세이프티 클래스 1, 2, 3. 그것도 사실은 안전을 고려하는 등급 분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FSR도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베이스라인 인스펙션은 그 FSR도 거기에 따라서 다 해석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검사의 목적이 FSR의 그 기기 성능이 제대로 유지되는가, 구조적 근전성이 확보되고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그 개선되지 않으면, 개선되든지 하지 않으면 베이스라인 인스펙션은 아무리 ROP가 좋은 건 저도 아는데 하기에는 그 전제 조건으로 그렇게 필요하다는 거. 네, 그래서 왜냐면 미국은 지금 그 ROP 하는 게 베이스라인 인스펙션에서 이미 그 리스크 인폼드 세이프티 카테고리제이션 이미 그 룰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제 거기에 따라서 맞는데 지금은 아예 그것도 없고 파트 3로 오면요. 그냥 사업자가 다 그냥 그 개통을 그 리스크 인폼 퍼포먼스 베이스로 다 설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성질이 띄어야 이게 ROP 베이스라인 인스펙션입니다. 그걸 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좀 가진 것 같고요. 그 다음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ROP라는 걸 이제 평가가 해야 된다, 검사가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파트 2, IAEA 그 GSR 파트 2에 그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 IR에서 그 IAEA 그걸 받을 때 이게 근거사항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뭐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그때 제가 그 원안이 정책과정을 그걸 만들어줬거든요. 그 메뉴를 갖다 만들어줬는데 그게 없이 어떻게 검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전제 조건이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사무소에 관련해서 제가 한참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그 킹스에 있으면서 가설을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말씀하신 전적으로 동감하고 그때도 그걸 다 반영하고 했는데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그때 그게 시행이 안 된 이유가 우선 그때 그 과학기술부인데 과학기술 원자를 꼭 싫어하고 그리고 한손도 싫어하고 그리고 킹스도 싫어했어요. 세 기관이 전부 다 싫어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걸 강하게 가지고 하는 건 참 좋고 저도 그 때문에 과제를 하고 인원이 몇 명 있어야 이렇게 수행할 수 있고 계획을 짰는데 안 된 이유가 바로 당사자들이 반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걸 도입하려고 하면 좋은 제도인데 그런 당사자들이 정말 좋아하느냐, 정말 그 국가 사명적으로 하지 그게 상당히 중요한 역사하면 좀 예, 좋은 코멘트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베이스라인 인스펙션은 당연히 예 그런 툴로 가야 되고 사실 51.1에 NCANS 51.1에 따라서 우리가 세이프티 클래스가 지금 정해져 고시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스크 개념이 들어가는 50.6구나 기타 이런 것에 따라서 세이프티 클래시피케이션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당연히 같이 가야 되고 두 번째 말씀하신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당연히 유틸리티는 이제 이런 틀로 가면 마련해서 역량이나 기타 그 관리 라이센스 퍼포먼스가 이렇다. 그럼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없이 라이센스 퍼포먼스가 이게 자기 평가를 잘 받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해야 되고 예, 그 지역사무소 부분 그 부분은 그건 정말 저는 뛰어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수용성 그 이해 당사자들 실제 일하고 있는 사람들 그건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너무 비효율적인 지금 인적 구성이나 그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운 맨파워가 저는 거기서 근본적인 문제가 이제 퍼포먼스 베이스 데이터가 릴라이블한 게 많지가 않아서 지금 이게 항상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발표하신 게 다 수긍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AI를 활용을 못하는 것 같아 아직. AI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들은 AI를 통해 가지고 어떤 분석할 수 있는 툴을 만들어 놓는다면 그 사람들은 그냥 가볍게 운전자가 집어넣기만 하면 검사하는 사람들 집어넣기만 하면 그래서 분석해서 틀 만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잘 유도를 하면 문제가 안 생기고 그 지역사무소 직원들 얘기를 하는데 그 효율이 나쁘다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실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그 틀을 못 만들어줬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전부 이제 회자가 되려면은 효율적인 그 방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주고 데이터가 처할 수 있게끔 운전원들이 아니면 그 검사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다면 훨씬 효율적이 되고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모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퍼포먼스 베이스에 대한 얘기를 이제 20년 넘게 해왔잖아요. 근데 지금까지도 릴라이블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다는 것은 우리의 문제점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이 지금 굉장히 좋은 그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 조금 MZ세대들하고 좀 얘기를 해가지고 이걸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한번 좀 유도를 좀 해주시면. 예, 그 퍼포먼스 인디케이터 쪽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하고 좀 다르고 이것은 14개 내 15개 정도의 확실히 객관적인 데이터. 예를 들어서 원자로 정지가 7,000시간 임계 시간 내에 몇 번 일어났느냐. 예를 들어서 2번 일어났다 그러면 그린, 3번 일어났다면 뭐 화이트. 그런 것들은 명확한 우리 검사 자료들이 지금 검사하고 이 어떤 텀을 관리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매년 하는 게 있고 뭐 1년에 한 번 하는 게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타당성을 못 받아왔거든요. 왜 뭘 근거로 해서 3년에 한 번 하고 어떤 건 1년에 한 번 하느냐 이런 불평이 많았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뒷받침을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떤 기본 틀을 만들어주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하나 드리는 거고 내가 뭐 지금 나도 아이디어가 없어 나도 같이 본 데라 그런데 아마 젊은 사람 같으면은 이런 패턴에 대해서 쉽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운전원도 편하고 분석하는 사람도 편하고 그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나중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분석할 수도 있고 하지 않겠는가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이제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이 발표 특별한 코멘트라도 질문하실 게 있으면 혹시 뭐 특히 한손에서 김 부장님 그 시간 관계상 안 하려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과거에 이게 이제 도입되려고 여러 기관에서 이제 좀 준비하고 했는데 그때는 이제 반대가 많았지만 오늘 좋은 사이트를 이렇게 말씀하셨다시피 여기에 대한 효과성이나 이런 게 뭐 미국뿐만 아니고 이게 전 어떤 운영하는 주요 국가들이 다 좀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사실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감히 이제 규제 뭐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언급하기보다는 그때 이후로 사업자들은 실제로 이제 여기 이제 깔리는 게 결국은 이제 사업자가 얼마나 책임 있게 할 수 있을까 데이터를 관리를 하고 그러니까 메인테넌스 룰이라고 이제 미국에서 하지만 그런 것들 다 운영을 해왔고요. 그리고 사후관리 계획도 하면서 거기에 깔리는 어떤 PSA 데이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것들을 10년 넘게 좀 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기조의 어떤 영역 안에서 이제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저희들은 할 거는 계속 하면서도 좀 원래의 규제의 그 범위에 있는 것들은 또 다 해내고 그런 것들이 조금 저희들이 해서 사실 지금은 이제 사업자 저희 그 한수원에서는 이 부분을 많이 적용이 된다면 RIPBR을 하게 시킨다면 굉장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요번에 이제 원안 이제 위원회에서도 주요 정책 그 과제 계획에 좀 포함이 돼 있어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공작계가 활용을 해서 했으면 하는 입장이고요. 다만 사업자 입장에서 걱정되는 부분은 과거에도 그렇고 반대했던 이유가 기존 규제 체제에다가 뭔가가 또 추가돼서 부담만 가중되고 할까 그게 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드린 거고 지난번 회의 때 그 MR 데이터를 좀 모으고 있다 그런 거 얘기하셨거든요. 원금 얘기하셨죠.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도입하기에는 겁이 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제 항상 그 실수라는 것이 드러나는 걸 안 좋아하는 그런 사회 아니에요? 왜 이제 그건 뭐 다 누구나 느끼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으려면은 본인은 데이터만 집어넣고 분석은 좀 다른 프로그램이 해주면은 이제 그 좀 덜하지 않고 부담이. 그러니까 그 솔직하게 갈 수가 있고 그래서 하여튼 많은 데이터를 좀 모으는 게 첫째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제 강조를 했지만 데이터를 어떻게 모을 수 있냐는 방안을 먼저 세우고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랬는데 하여튼 오늘 좋은 지적에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내가 우리 한선에서 내가 얘기한 걸 좀 오해하신다. 근데 제가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게 그 바로 이 부분이 아니고 지역 사무소를 설치해가지고 지역에서 그냥 해당 발전소에서 검사를 하는 이 지역 사무소 개념을 그때 했는데 그 부분을 그때는 원자력국이었는데 원자력국하고 김서 한수이 다 작업했다. 그 얘기입니다. RP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부분은 RP였는데 당연히 RP 툴로 가면 당연히 지역사무소가 중요한 일들을 현장에서 많이 하도록 DOR이 분명히 정해져야 될 것 같고 지금 말씀하신 MR 또 본부장님 말씀하신 OLM 이런 것들 MR이 기본적으로 데이터 콜렉션을 잘해서 거기 성능 기준을 거기서 다 정하지 않습니까? SSC에 대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해서 OLM 쪽도 함께 그것은 MR이 시행되는 전제하에 OLM이 가야 되는 그런 틀로 가야 돼요. 예, 여러 가지 코멘트 감사하고 이거 마치겠습니다. 예.